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진단 영상입니다.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스레 외출이 줄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최근 인테리어 꾸미는 분들이 사실 매우 많아졌습니다. 오늘 기업은 홈 인테리어 관련 기업인 LG 하우시스입니다. 최근에 이처럼 흐름도 좋은데요. 회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에 LG화학의 산업재 사업부가 분할되어 새롭게 출범한 건축자재, 자동차 소재 기업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10월에 국내 최초로 패널폼 단열재 양산을 시작한 기업이기도 하죠.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지난 3월, 오래된 뉴스인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 3월에는 강계용 부사장과 강인식 전무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강계용 대표는 건축 장식자재 사업을, 강인식 대표는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판매 감소,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 부문의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이 전체 매출에서 얼마를 차지하냐면요,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만 2분기에 20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으니 2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매출에서 약 72%를 차지하는 건축자재는 2분기에 오히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요, 이거 건축자재 쪽은 괜찮은데 이게 자동차 소재 쪽이 계속 아픈 손가락인 거죠. 비중은 30%가 좀 안 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쪽. 근데 이제 지난 9월 초에 자동차 소재 사업부 매각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이 있었는데, 자동차 소재 부품의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한 사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이런저런 좀 내용들이 좀 이렇게 흘러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조회 공시 답변도 하고, 향후 이쪽 관련돼서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 부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실생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인테리어 시장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개인 간의 B2C 거래로 변화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중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듯이요, LG 하우시스가요, LG전자 베스트샵에 또 대형 가전마트 등에 입점하고 있어요. LG 하우시스 인테리어가. LG 하우시스 지인, LG 지인이요. LG 하우시스는 지난 9월 말경 전국 27곳의 LG전자 베스트샵의 LG 지인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6월에는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죽전점에 처음 입점했고, 이후에 롯데 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수원점,
울산점 등에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인테리어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LG 하우시스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80여 곳으로 이와 같은 유통 채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뉴스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좋겠죠? 3분기 실적 역시나 전년 대비 감소하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마진 개선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온 듯 보입니다. 한편 사택 매각 잔금이 8월 말에 입금되어서 3분기 실적에 500억 원의 영업외 수익이 인식될 예정인 것도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 소개할 때 뭐라 말씀드렸죠? LG하우시스는요, 2013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페놀폼 단열재 양산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2호 라인은 2018년, 3호 라인은 올해 5월에 증설했고, 이제 파란색 테두리 뉴스는 뭐냐면 이제 4호 라인 증설을 위해서 1194억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입니다. 이제 증설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이 뉴스가 중요해요. 근데 또 왜 중요하냐면 페놀폼 단열재 부문의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올해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올해는 5월 달에 3호 라인이 증설됐으니까. 근데 4호 라인은 2022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4호 라인이 증설 완료되면 페놀폼 생산 규모가 지금보다 55% 이상 증가한 3천만 제곱미터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페놀폼 단열재가요, 수요가 많나 봐요. PF, 페놀폼 단열재가. 화재에 강하고 불에 타더라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인 거죠. 영국, 일본, 호주, 북미 등 해외에서도 공급이 확대되는 제품이라는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또 단열재 외 다른 모멘텀으로는 지금 보시듯이 이게 인테리어 석재예요. 노란색 테두리. 근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와 같은 인테리어를 사용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으실 수도 있고. 이게 이스톤 비스테라라고 합니다. 천연 석영을 함유한 인테리어 석재. 일단 매우 고급스럽죠. 미국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따라 이스톤 판매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인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혹시 이와 같은 뉴스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지난주 뉴스입니다. 국감장에 불려가는 한샘 LG 하우시스 CEO 외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냐면 10월 5일 뉴스였어요. 10월 5일 뉴스였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전인데요. 대기업과 소상공인 인테리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재자로 나서서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업 상생 협약서안을 도출했지만 한국인테리어 경영자협회는 상생 협약을 맺은 이후에 대기업의 자재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서 오는 26일 월요일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종합국감의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잖아요. 어때요? 올해 2월부터 파란색은 꾸준히 상승 중이죠. 최근에도 그렇고 2월부터 꾸준히. 그래서 살펴보니 지난 1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12.89%였는데
어제 12일 월요일 외국인 지분율은 19.37%였습니다. 이제 곧 20%에 돌파할 수도 있고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꾸준히 사서 지분을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중순부터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도 9월 말부터는 이처럼 매수로 돌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꾸준히 매수를 했었어요. 네, 매도하는 수량은 워낙 작아서. 그리고 참고로 9월 2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LG아웃시스를 10.81% 보유 중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관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관이 들어온 9월 말은요. 타이밍이 지난 8월 중순과 딱 봤을 때 단기 쌍바닥인 구간에서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기관의 매수 타이밍이 참 적절했다. 최적의 타이밍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쵸? 근데 기관들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올 때 기술적인 흐름 좀 자세히 보면은 이처럼 좋은 타이밍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마 그동안도 몇 번 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보시게 될 겁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이처럼 올해 갈색 200MA가 이처럼 부담이 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번에도 갈색 200MA 현재 얼마냐면 72,900원, 72,000원, 3,000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갈색 200MA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고 계셔야겠고,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의 올라왔으니 3분기 실적이 어떤지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좀 올라왔네 올해.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주봉을 보시면 이쪽 건축이 워낙 힘들었어요. 건설과 함께.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그쵸? 고점이 2014년이에요. 올해 2020년이잖아요. 그쵸? 고점이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때는 그동안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관심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로 좀 관심 종목이 없으셨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 7일이었잖아요. 이때였어요. 이때 수요일날 종가가 62,800원이었는데 이때 수요일날 제가 밤늦게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 LG아웃시스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LG아웃시스 3% 하락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는 7만원에 대한 부담감, 또 최근 5, 6월달 또 7월달 고점 부근에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주춤하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향후 3분기 실적, 주봉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 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말씀드린 거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를 해놓으시면 빠르게 시청 가능하신 거 아시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